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강원도민을 위해서 이제는 소양강댐을 강원도에 돌려달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과 함께 소양강댐 사용 권한에 관련된 얘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헬로비전 강원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춘천 소양강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그 기능뿐만 아니라 춘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도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벌써 준공된 지 50년이 지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에 있는 소양강댐은 1967년에 착공돼 갖고 73년 10월에 완공된 동양 최대의 다목적 댐입니다. 이 소양강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댐으로서 관광 자원 활용을 위한 그런 역할도 했지만 또 순기능적인 역할과 또 역기능적인 역할을 같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수몰민들이 발생하고 댐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12개 정도의 댐이 건설됐습니다. 이 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피해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많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 우리 춘천시에 있는 소양강댐은 우리 춘천시의 관광 자원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된 것이 또 사실입니다. 2000년 전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보다 우리 지역에 끼치는 손해가 더 많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춘천의 소양강댐의 목적은 수도권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건설됐고 또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 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1967년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제3대 국정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국정과제 중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서울 지하철 1호선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양강댐 건설이었습니다. 이 소양강댐 건설을 위해서 대한민국 그 당시에 총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재정이 투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양강댐 건설이 착공됐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주춧돌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양강댐이 정말 오래되긴 했네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소양강댐 사용권을 찾아오자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댐 사용 설정 예정자는 댐 건설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법령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을 부담한 것입니다. 1974년 당시 소양강댐 건설 비용은 약 288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81%에 해당하는 233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233억 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그 소양강댐에 대해서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 233억 원을 지금 현재의 물가로 이렇게 환산한다면 약 2조 8천억 정도를 소양댐 건설에 투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댐 사용권을 얻은 한국수자원공사는 50년 동안 사용료로 발전 매출금과 용수 매출금을 함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적경 지역으로 인해서 각종 제재와 또한 댐으로 인해서 규제 등으로서 2중 3중의 어려움을 감내해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소양댐 사용권을 찾아오자는 주장을 하신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혜택을 본 데 반해서 강원도민들은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한 수도권의 이익은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큰 틀에서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수도권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홍수 조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용수의 40%는 소양강댐 물입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홍수기나 갈수기에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한강 이남 지역의 폭우에도 홍수로부터 안전한 이유는 소양강댐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한강 이남 지역의 지금의 강남 지역입니다. 특히 압구정 지역 이런 지역은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매년 홍수기에 그쪽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발전이 불가능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댐이 건설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소양강댐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 또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이 큰 역할을 그동안 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는 50년간 5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수몰되었습니다. 또한 2만여 명이 실향민들이 발생했고 그 당시 정말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파괴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주변 23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조차 지을 수 없는 정말 높은 제재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기 때문에 우리 춘천이나 이 소양강댐 수몰민 양구나 인제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재산권 침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안개 및 서리 일수에 따른 호흡기 질환자들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및 농업 소득의 감소, 또 생태계와 산업 구조물 피해 증가 등으로 도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었으며 경제적인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강원연구원 결과 등에 따르면 50년 동안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은 금액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약 10조 1,5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발전, 용수 공급으로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양강댐의 발전에 따른 수익은 연간 약 1,444억 원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연간 442억 원,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대략 1년에 1,800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소양강댐이 있는 우리 춘천시는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또 제일 비싼 이런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 공급에 50년간 수익금은 약 9조 4,300억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데 지역사회 환원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지역사회 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정말 부끄러움이 좀 있습니다. 한수원은 피해 지역에 매년 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수입액의 약 3%에 해당합니다. 모든 피해는 강원도민이 감내하고 있는데 매년 60억밖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소양강댐을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셨는데요. 소양강댐의 사용권이 강원도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네, 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먼저 정부와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과정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까지 댐 건설 관리법은 3회에 걸쳐서 개정을 해서 또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정치권 및 지역사회에서 계속되는 관리권 요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해온 만큼 강원도가 사용권을 돌려받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혹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가능성보다는 소양댐 건설은 최초의 목적이 국토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했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50년간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이제 그 초과 수익은 댐 피해 지역의 주민에게 귀속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23년은 우리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는 해입니다. 또한 소양강댐의 애용 연수 기간이 50년이 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은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 시기이며 또한 그 이익은 댐 주변 피해 주민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댐 문제와 관련해서 강원도와 충북이 공조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와도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서 소양댐 주변 지역의 지자체 단체장들 또 댐 주변 지역에 대해서 정당한 지원을 촉구했는데 댐관리법 5조 1항을 개정해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를 환경부 장관과 댐 지역의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한다라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주장은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들이 공동 관리하고 그 관리권을 시도에 넘겨달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와 충북도 간 공동성명 발표는 소양댐과 충주댐이 아마도 처해진 현실이 비슷해서일 겁니다. 아마 비슷해서일 건데 네.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권한은 없고 관리에 대한 책임만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양강 댐의 사용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저의 주장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양강 댐에 관련된 저의 생각은 제가 춘천 시민이고 또 춘천 시의원으로서 이 지역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양댐이 우리 지역에 공헌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던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양강댐을 강원도에 돌려달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장이 따로 나온 것이 있나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나온 말이 없고요. 큰 틀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사나 충북지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권을 우리 지자체도 협의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12개 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소양댐만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양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주댐이나 기타 댐들이 피해보는 것도 강원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도 요구가 비슷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가 나온다라면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큰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사용권을 가져오는 게 좀 어렵다면 수자원공사의 지역 환원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김진태 도지사께서 주장한 것처럼 댐 관리를 지자체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순히 확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초과 수익은 당연히 우리 시군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장을 계기로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 보실 생각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양댐을 중심으로 해서 양구와 인제 지역, 예전에 우리 춘성군 지역에 이렇게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 또 우리 춘천에는 의암댐이 있습니다. 이 의암댐도 같이 해서 의암댐과 춘천댐도 같이 해서 4개 시군 공동 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관계 부처도 방문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내년 강원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이외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안전건설위원회는 재해나 재난, 소방, SOC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약 81%가 산림입니다.
최근 동해안 대형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강원소방본부와 함께 소방 헬기 등을 조기에 구매해서 초기 진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가 풀려서 경제 성장에 물꼬를 트이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급하게 완화돼야 할 규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적경 지역이 많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적경 지역이 많는 것이고 따라서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많습니다.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국방계획이 점차 수정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우리 군사보호구역 또한 해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영삼 정부 시절에 농업 생산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절대 농지를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쌀 소비량 등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쌀값 하락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가 팽창되거나 절대 농지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한 부지 등을 고려해서 또한 강원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선별적인 절대 농지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소양강댐 사용권 문제 그리고 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의 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특별자치도를 위한 차별적 정책 수립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소양댐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시군 주민들 또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대책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댐으로 인한 초과 수익을 우리 지자체에 돌아갈 수 있게 또 이러한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또 이제 봄이면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네. 또 이제 소방 헬기의 중요성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좀 소방 헬기 도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강원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강원도 면적의 81%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소방 헬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헬기들은 전부 임차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헬기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강원도 소방본부나 강원도에서는 이 소방 헬기를 구매하라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그런 예산들이 성립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일정 부분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보함과 동시에 또 세계적인 정세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보다 한 30% 정도 헬기 가격이 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기를 사려면 도비를 충당하거나 기타 비용을 더 투여해서 헬기를 구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가 도세가 다소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도나 강원소방본부가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하는 헬기는 다 민간 헬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차 헬기는 다 민간 헬기로서 강원도가 임차 헬기를 임차하고 또 시군에서도 임차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임차 헬기들은 오래된 노후 기종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헬기가 또 사고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자유롭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강원도가 헬기를 우리 강원도로 구매한다라면 어디에 화재가 났을 때 즉시 출동해서 초기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헬기를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과 함께한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